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주작이라는 단어는 한 프로게이머의 승부조작 사건 때문에 생겨난 줄 알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지만 오히려 신조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였다고도 하는데요. 실제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어였지만 그 프로게이머 사건으로 사람들이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조작 대신 주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가 막힌 우연으로 주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주작처럼 다시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뭐라고, 뭐야, 아점, 허접하다 같은 단어들 역시 표준어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엔 주작으로 한탕하고 먹튀했던 사람들을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중국 황금 사건입니다. 작년 9월 중국 저우 커디엔 지역의 강에서 금조각들이 발견됐다는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실제로 금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인근 사람들이 해당 강으로 몰려들었고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 26살 남성이 황동 입자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강에 뿌리고는 이곳에서 금을 주우면 내가 사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본 마을 주민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을 찾았다가 황동 입자를 주워서는 금조각으로 착각하였고 점점 입소문이 난 거라고 합니다. 중국 공안은 남성의 행동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어딘가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2011년엔 천사녀가 중국에서 화제였는데요.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노숙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인공호흡까지 시도하여 결국 남성이 의식을 되찾는 영상이 널리 퍼졌었는데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장 압박은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고 한참 유명해지던 천사녀는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에서 안 보였다고 하네요. 당시 중국에서 2살짜리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모습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던 때라 더 주작설이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제대로 주작하다 걸린 사람들은 많은데 한창 코로나가 심하던 시기에 맞선을 본 남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코로나로 해당 아파트에 봉쇄령이 떨어졌고 그 집에 갇혀 나흘째 못 나가고 있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선 남이 요리를 잘해준다며 빨리 나가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맞선 상대와의 동반격리 영상 일기를 계속 올리는데요. 해당 일기는 큰 인기를 모아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에 좋아요만 11만 개가 달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네티즌 수사대는 영상을 통해 해당 남성의 아파트를 특정해냈고 그 아파트는 격리가 된 적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러자 그녀는 원치 않는 관심이 불편하다며 모든 영상들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계속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인지는 밝히지 않고 계속 SNS 활동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 큰 한탕을 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다음은 중국의 산골처녀 량산멍과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쓰촨성 산골 마을에서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을 돌보는 소녀가장으로 중국에 알려지는데 장작을 패거나 밭일 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쁜 외모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큰 인기를 모았고 380만 명의 팔로워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라이브를 하면서 버섯 같은 특산물과 굿즈까지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시골 소녀들이 돼지도 때려잡는 등 소녀가 하기 쉽지 않은 영상들을 올려 많은 팔로워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들이 명품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였고 결국 공안 당국이 수사에 나서서는 이들이 1인 미디어 업체에 소속되어 대본에 따라 연기한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들이 판매했던 농산물은 전부 불량이었고 그렇게 약 18억 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기치다가 걸린 회사만 총 14곳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불량 농산물 먹으면 기력이 쭉쭉 떨어질 텐데요. 잠깐 광고입니다. 기력이 요즘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백진삼을 소개합니다. 오래된 산삼들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서 일반인들이 먹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백진삼은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특허받은 식물조직 배양기술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하여
진액으로 만들었기에 일반적인 홍삼보다도 훨씬 많은 진세노사이드, 다른 말로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소개를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 가기도 했는데 이미 홈페이지엔 약 6천여 개의 구매평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매했었는데요. 이렇게 피로감이 많이 개선된다는 후기글이 많은데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해드린다고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설을 맞이하여 선물 많이 하시라고 저와의 콜라보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 링크 들어가셔서 감사한 분들에게 이번 설 선물로 백진삼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광고 끝입니다. 다음은 요자와 츠바사입니다. 요자와 츠바사는 와세다 대학을 나와 여러 회사들을 차리고 망하기를 반복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는 본인이 2년 만에 1,000억을 벌었다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수업료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으라는 것으로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광고를 보고 돈 버는 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5만 엔을 돌려주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초고속으로 1억 엔을 버는 조건이라는 책까지 내고는 서점에 도배를 하고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명품으로 도배가 된 모습을 SNS를 통해 보여주면서 많은 방송에서도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를 하였고 그렇게 유명해지자 유명 연예인들과 교류를 쌓으며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션 화보까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SNS를 통해 자랑했던 초호화 사무실은 단기 임대로 잠깐 빌린 후 촬영했던 곳이고 여러가지 차들 역시 중고로 샀다가 사진만 찍고 되팔렘을 하는 식으로 본인을 홍보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댓글 알바까지 써서 본인에게 불리한 글들은 묻히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래도 뚫고 나오는 비판은 경쟁업체의 방해공작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며 대응했다고 합니다. 묘하게도 그가 드러나는 불법을 크게 저지른 것은 없어서 나름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2014년 2억 엔의 세금 폭탄을 맞더니 파산을 해버립니다. 다단계로 굉장히 큰 돈을 번 것치고는 2억 엔을 못 내서 파산한 건 좀 이상해 이것조차 컨셉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이후로도 파산한 사업가 컨셉으로 여러 방송에 나오는 등 계속 본인 홍보를 하다가 다단계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당하면서 더 이상 안 나오게 됩니다. 로 끝날 줄 알았지만 몇 년 후 싱가포르에 정착해 결혼까지 하여 애까지 낳았다는 발표를 하더니 살까지 빼고는 두바이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 투자자로 변신해 연수입만 25억 엔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근황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재산을 해외로 미리 빼돌렸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심지어 유튜브까지 개설해 주식 관련 영상은 물론 육아 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새로운 책도 내서 많이 팔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 허세를 부리면 오히려 돈이 모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아 많이 따라하고 있기도 합니다. 19년 만에 중학생 엄마를 완전히 용서해 라고 하여 한 여성 카페에 올라온 글이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본인은 보육원에서 컸는데 원장님 말로는 2001년 8월 밤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고 죄송합니다 하고 끊길래 쎄해서 나와봤더니 아기였던 글쓴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돌려봤더니 근처 중학교 교복 입은 여자애가 글쓴이를 내려놓고 전화를 거는 게 보였다는데요. 너무 어려서 원장님도 엄마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엄마의 나이대가 되어 들으니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모난데 없이 잘 컸다고도 하는데요. 시네라가 입양아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없어졌다며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좀 궁금하다는 글이었습니다. 본인은 공부를 잘한다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훈훈한 댓글을 남겼는데 다음 카페 업데이트로 익명 게시판이라도 작성자 표시가 되도록 바뀌면서 그런 댓글들이 모두 다 작성자가 쓴 주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심지어 본인은 글쓴이에게 위로를 받았다며 앞으로 글쓴이를 롤모델로 한다는 댓글에 글쓴이가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며 행복하라는 티키타카 스킬을 시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본문까지는 훈훈했지만 댓글부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는 글로 유명해집니다. 이렇게 다음 카페 업데이트로 자아 분열이 드러난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방탄소년단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냐는 질문을 하고는 작성자 혼자서 진을 도배하기도 하고, 한 연예인의 머리가 큰 편인가 라고 물어보고는 본인이 직접 크다고 하는데 중간에 댓글들 다 글쓴이인 듯 이라며 이를 파악한 사람도 있었고, 간호사가 전문직 아니냐는 질문을 올리더니 혼자서 맞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 등 진짜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고양이 소리를 내다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캬 소리를 냈다는 글을 올리고는 혼자서 물음표를 계속 올리다가 다들 물음표만 나오는 거 봐라며 좋아하는 등 정말 좀 많이 무서운 자아분열을 보여줍니다. 이런 주작해서 도저히 뭐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